네, 안녕하세요. 코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네, 시장은 지금 가격 감소폭이 적기 때문에 현재 30K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다 할 비트코인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시장에 대한 또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실질적인 저장가치 수단으로서 또 위험, 해지 도구로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일 중요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날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가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무적의 수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무조코인 발굴하는 비트필승입니다. 일단 오늘도 그렇고 어제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들의 시장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몇 종목 빼고 나서는 거래대금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양상을 우리들이 실질적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기점을 통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발표 예정이 있는데, 그 기점을 통해서 6월 그리고 7월에 있을 금리 인상 폭에 예견된 시장 방향성을 우리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인지하시면서, 오늘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저녁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시점, 확실한 방향성 보시고 나서 매매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설명드려보면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전문가분이시죠. 유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하는 장세를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알트코인들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반드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럴 때는 매매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고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이 시장을 헤쳐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2부에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횡보장이어도 계속해서 시장 보시면서 저희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코인 소식 저희가 기사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겠습니다. 네, 당정 간담회에서 원화거래소 대상으로만 개최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에 이어서 13일 2차 가상자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데요. 간담회에서는 루나 사태 후속 조치로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율 규제에 대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메이드 소식입니다. M2E 플랫폼 투자 소식이 있고요. 다음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습니다. 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죠. CFTC 위원장께서는 BTC 채굴 관련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 골드문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썰전 코너 갈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선물 거래를 해도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오늘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실 전문가님. 네, 제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물거래소, 선물거래소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현물거래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비트, 비썸, 코인원, 호빗, 국내 4대 거래소죠. 최근에는 고팍스까지 들어와서 국내 5대 거래소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팔고 하고 있는 이 코인들 지금 현물 시장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필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이제 선물 거래소를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일단 설명드려보자면, 일단 이 선물 거래소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현물 거래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 업비트, 비썸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본질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신뢰도를 입혀서 우리들이 이제 탈중앙화적인 이게 본질적인 암호화폐 시장인데,
정작 우리가 투자하는 건 이 탈중앙이지만 이용하는 거래소들은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면서 투자 관점에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설명드려보면서 꼭 일단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겠습니다. 어제 라이트코인에 관련돼서 유의 종목 지정이 되었다가 이제 상패로 국내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일단 시가총액이 낮은 다른 알트들과는 다르다. 준 메이저급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정말 높은 메이저급 코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해외들보다도 이제 금융적인 제재에 관련해서 이제 배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민감하게 반응되고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먼저 유의 종목 지정되고 현재 상패까지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일단 상패된 내용이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네트워크 업데이트 내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다크코인 섹터로서 편향되기 때문인데 그 부분 바로 이제 익명성을 제공한다. 방금 말씀드린 암호화폐 본질이 이제 우리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신뢰도를 입히는 거지만 익명성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라이트코인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상패 결정되고 나서 가격적으로 상패 비임인지 알 수 없겠으나 이제 급진적으로 상승은 올라왔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전혀 가격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현재 우려할 시점은 아니지만 해외 거래소 일단 옮겨 나가시고 나서는 이제 홀딩할지 혹은 지금이라도 나올지는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일단 선물 거래소를 말씀드려본다면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그렇게 따지자면 손실 볼 때도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손실률도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예, 양날의 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청산 가격도 생기게 되고 이 현물 시장에는 청산이 없죠. 코인 아무리 손실 보더라도 코인 개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청산 가격이 오면은 한순간에 돈이 없어집니다. 영원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투자가 아니고 좀 약간 투기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비트필승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설명 드려보면 일단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이런 양날의 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랑 이제 청산당할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저레버리지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같은 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종목 몇 종목 되지도 않겠고 그 종목 들어가 봤자 이 손익분기점이 정말 낮다. 그러니까 기대치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몇 프로도 안 되는 수익을 이제 수익 내고 나오거나 혹은 손절 혹은 홀딩할 수밖에 없는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이런 몇 분 몇 초 선상 안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할애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몇 분 몇 초 만에 매매를 끝내놓고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바로 말씀드려보면은 선물 시장에서 뭐 저배율 레버리지도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선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끝은 청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욕심을 안 부릴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현물시장, 만약에 저희가 현물시장에서 정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수익이 조금 나도 행복하다. 그러면은 정말 50분할, 뭐 100분할 이렇게 해서 정말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뭐 10분할, 5분할, 뭐 좀 더 3분할, 뭐 2분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순간의 변동폭으로 인해서 청산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의 고수의 영역이다. 좀 필승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풍부하시고 고수의 이제 입장이시다 보니까 좀 선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도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여쭤보신 걸 정리해 드려보자면
1레버리지는 현물과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의 소수, 고수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저레버리지에서 고레버리지로 넘어갈 이제 확률이 높다. 그래서 초바들의 영역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1레버리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막연하게 선물 시장 생각해 본다면 이제 위험하다, 청산당해서 이제 투기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본 거고, 현물 시장은 어떤가요? 현재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려서 의도치 않은 장기 포지션으로 전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우리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더라도 양방으로서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 마이너스 50%의 순간이 오더라도 순간적으로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오히려 땡기고 나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시간적 물려 있지 않고 본절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1%의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험하다, 욕심이 내다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려본다면 뭐 거의 대포로 파리를 잡는 격이다, 혹은 이제 선보험자자를 잡자고 야동 자체를 못 보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위험하다, 투자 자산은 어찌되건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그런데, 자, 우리가 일단 왜 투자에 왜 관점에 뛰어들까요?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벌어들입니다. 지갑이다 내 주머니 속에 있어봤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제 우리 화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고 있지만, 요새 이자가 높아져서 3%, 4% 이자율을 나온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래도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화폐 하락의 가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우리 투자에 뛰어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해 본다면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법적인 틀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이제 위험하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암호화폐 현물 시장 자체를 안 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왜 뛰어드나요? 변동폭이 크니까, 아직 법적인 틀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노리고 우리가 리스크성을 안고 큰 수익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 것만큼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위험하다라는 잣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모순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인, 네, 암호화폐 현물 시장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24시간 열려있다 보니까 확실히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현물 시장보다도 더 위험한 게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 어차피 저희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청산이라는 게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청산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저희가 코인을 사고 자는 사이에 폭락을 하더라도 다음날 반등이 온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 아무래도 청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는 사이에 갑자기 청산 가격을 터치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 영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리스크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선물 시장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이제 수면 부분이나 계속 컴퓨터나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게 되고, 왜 청산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갔을 때 오래 투자를 좀 하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차라리 물리더라도 현물 시장에 물려서 나중에 추후에 뭐 물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추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뭐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선물 시장은 그런 기회조차가 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시장, 선물 시장보다는 현물 시장이 좀 더 안전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덧붙여 보자고 한다면, 일단 뭐 재차 강조하시는 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24시간 장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적으로 뭐 부족할 수 있다, 그만큼 전전긍긍해야 한다라고 우려되는 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진정한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즉슨 우리 주식시장을 비교해서 상한가 하한가 있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24시간 장이 계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현물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으신 분들은 선물 시장에서 충분히 더 크게 수익을 벌 수 있다. 그 말은즉슨 현물 시장에서 잃을 사람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잃는다. 결과적으로는 물려 있다가 손절치고 이런 기간에 현물 시장에서는 몇 개월 만에 나의 자산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하루 혹은 며칠 만에 결국 청산당에서 잃는다. 결과적인 시간적 차이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가열된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주제가 아무래도 좀 뜨거운 선물 거래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 주신 게 어쨌든 리스크가 있지만 분산 투자를 해서 비율을 적정히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선물과 현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또 유일 전문가님께서는 선물은 아직은 위험하다라는 입장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필승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대폭락이 일어났을 때 숏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숏으로 청산을 당했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또 이런 경우에는 선물 시장 조금 어려운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단 선물 시장에 관련돼서 개별적인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차트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점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시장의 평균가로서 청산가가 적용되다 보니까 특히 고래버리지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그 변동성에 이겨내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이제 청산당하는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뭐 1레버리지의 숏을 잡으시거나 저레버리지로 정말 적은 저레버리지 이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었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필승님이 생각하시는 선물 시장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선물이든 현물이건 우리가 알트를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일단 비트의 동향이 가장 우선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시황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비트코인의 차트적인 부분까지 인용을 하시면서 방향성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저점에 있거나 혹은 지금 현재 급등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르게 스캘핑적인 관점으로 나오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필승님 제가 그래서 말씀해 이어서 주십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논점 자체가 지금 선물 시장만 해야 되냐 혹은 현물 시장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물도 인용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모든 분들이 현물 시장에서 단타, 중장기, 수익적인 관점, 비중을 나눠서 운용하듯이 선물 시장에서도 비중을 5% 내지 10% 적은 비중을 같이 인용하시면서 공매도 급등할 때는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고 오히려 시장이 최근처럼 계속적으로 빠질 때는 공매도를 포지션 잡으면서 이 양방 포지션 잡아보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리스크를 주면서 낼 수 있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9주 연속 동안 이례적인 비트코인의 하락을 최근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현물 시장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었는지 우리 유일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물 시장과 이제 선물 시장 좀 비중을 나눠서 현물이 주가 되고 선물이 좀 비중을 적게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네,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좀 안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좀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욕심 때문에 또 현물 시장에서는 좀 지금 같은 장에서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고 선물 같은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좀 이용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혹시나 현물 시장에서 그 자금들을 선물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위험에 이제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비중만 잘 지켜만 준다면 충분히 수익을 네, 잘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좀 생각하고, 이어서 9주 연속 이제 하락했을 때 또 뭐 지금 코인들 뭐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서는 할 수 있는 폭이 적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순환 펌핑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도 나오면서 네, 알트코인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네, 이제 비트필스님도 아시다시피 9주 연속 하락을 했지만 물론 그 와중에 수익을 계속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잠시만요. 그 말씀하셨을 때 방금 뭐라고 하셨죠? 9주 연속 하락 그 부분 말고 수익을 내셨다고.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농담이고 일단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일단 9주 연속 하락한 동안 이제 우리 알트코인들 시장에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냈다. 우리 유일 전문가님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을 보셨을 때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일 대비 많이 상승하는 종목에 한정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분기점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기대치 수익률도 너무 저조하고 물릴 가능성이 큰 시장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10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오늘 빨간불 켜고 급등할 종목 한두 종목 몇 개 안 되는 이 확률성 찾는 종목보다는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려고 해보다 보면은 10개 중에 8개, 7개 종목에서 찾아내는 것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물론 하락하는 시장에서 정말 이 숨은 보석 같은 올라가는 알트코인을 찾기라는 정말 힘들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해요.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숏 포지션, 밑으로 내려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틀이 좀 넓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피스님 같이 굉장히 경험이 많고 좀 고수이신 분들에게는 수월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좀 조심히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아니시면 초보자분들 암호화폐 현물 시장도 아직까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선물 시장을 웬만하면 좀 접근을 안 하는 걸 좀 추천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선물의 포지션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기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언변을 통해서 선물 시장 알아보시거나 접근하려고 하시는 거 절대적으로 금물을 하고 있고 일단 일단 경험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절제가 정말 강하신 분들에서도 비중을 정말 낮은 비중을 가지고 거기서 또 비중을 나누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의 한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선물 시장 자체가 오르니까 무조건 오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현물 시장이 주가 돼야 된다. 거의 90% 이상 주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려 본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뜨거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비트필승님께서는 90% 정도는 현물로 가져가고 또 10% 정도로 선물을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이셨고요. 또 유일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아직은 선물 시장 매우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고수의 분들에만 고수 영역에서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 멘트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현물이 됐건 선물 시장이 됐건 일단 우리들이 투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은 공매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양방의 흐름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가장 중요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공포장에 휩싸여 있는지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있지만 거래대금 현재 어제와 비슷하게 낮다. 몇 가지 오늘 뭐 위믹스라든가 혹은 메탈 같은 몇 종목 빼고는 그런 양상 보이고 있는데 CPI 물가 발표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비트의 방향성이 어떨지 한번 관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가 지금 8.3%예요. 네, 저번 달에는 예측치가 8.1%에서 8.3%가 나왔죠. 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가격 변동폭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애매하게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투자하는 게 이제 좋다 보니까 좀 아직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후에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다 난 지금 뭐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는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시적인 악재는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가고 흘러간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이 온다. 우리에게 저점 매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100% 적용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비트피스님. 네,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좀 안전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향성 보시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맞고 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차트적으로도 현재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740선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강한 저항대, 지지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현재 반등세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하회하거나 어느 정도 수준치에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에 막 급반등 나와서 막 추세 전환되면서 급진적인 상승 연속적으로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6월, 7월분에서 금리 인상 예견하고 있다시피 0.5% 인상될 것이고 6월분은 선반영 되었습니다. 7월분도 어느 정도 선반영 되었지만 7월부터 우리가 동향을 잡아가는데 현재 강한 바닥선을 지지해줄지의 방향 지표로서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발표 이후부터는 어떤 이제 양방의 흐름세가 어느 정도 갈지, 어느 정도로 반등이 나와줄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거래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런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선물 거래에 있어서 저희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우리 업비트, 빗썸 이런 데서 충분히 똑같이 자신의 개인 메타마스크로 지갑 이동하듯이 똑같이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이런 쪽으로 이제 선물 거래소로 이제 리플과 같은 송금 수단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아시다시피 트래블룰 적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거래소 특히 움직이실 때 100만 원 이하는 이제 따로 우리가 인증을 안 해도 되겠지만 100만 원 이상부터는 아무래도 인증을 해야 되겠고 트래블 적용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이제 방법을 알려드려 본다면 개인 메타마스크 지갑 이용해서 보내시면은 이제 출금 제한이 없습니다. 입금 제한도 없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선물 시장 자체를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절대적으로 지금 하시지 않길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물 시장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그래도 일정적인 비중을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